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낮부터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5도, 익산 6도 등 4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부터 밤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이며 무주와 장수 등 동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 농촌마을의 무허가 축사에서 산더미 같은 축산 분뇨를 농경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어서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마을 길목에 있는 밭에 소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4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인근 축사에서 배출한 겁니다. 수년째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름에 파리가 많이 끓고 냄새가 나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쭉 하다 보니까 짜증내. 마을 주민들은 이 축사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묻은 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축산 분뇨를 몰래 배출하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이 소 분뇨가 강물로 그냥 그대로 정화시설 없이 유입되는 것 같고 맑은 물인데 이 식수로도 다 사용하고 있는 물인데 축사 주인은 지난 9월 축사를 법규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적법화 사업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해역수선을 좀 밟아달라 그랬었어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1년 안에는 해결이 날 거예요. 인근 하천에 흘려보낸 것도 분뇨가 아니라 빗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축산 분뇨를 노지에 방치한 것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만약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한 경우라면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 진안군이 뒤늦게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뭐 퇴비를 이렇게 야적을 해놨다는 건 안 보여서 현적이 안 보여서 행정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주민들의 고통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일반 생활용품을 넘어서 이제는 고양이 모래로까지 라돈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양이 모래의 라돈 농도가 공기질 기준치보다 낮다는 검사 성적서를 내놨지만 이 성적서는 라돈의 일부만 검사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판되고 있는 고양이 모래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시험 결과 해당 모래에 들어있는 천연 방사성 원소에서 법정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가 확인됐습니다. 실내에 있으면 라돈이 나올 테고 라돈이 흡입할 테고 물론 이제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지만 깨끗한 상태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고 살 수 있다면은 그걸 들여놔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방사선의 피폭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해당 업체는 라돈 검사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 제품의 라돈 농도가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의 주요 액종에는 라돈 222와 라돈 220인 토론이 있는데 각각 우라늄과 토륨이 분解돼 생성됐습니다. 시작점이 다를 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두 핵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 침대를 검사했을 때도 두 핵종 모두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성적서엔 라돈 222의 측정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해당 검사기관은 라돈 222만 조사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55톤 6천밖에 안 되니까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근데 토론은 라돈에 비해서 0.03배밖에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론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라돈 222와 토론을 모두 검사해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돈 침대에서 문제가 된 것도 라돈 220, 토론입니다. 이 토론이 그 침대같이 우리가 코를 가까이 대고 자는 상황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고양이가 거기서 뒹굴고 거기서 이제 숨 쉬고 그런다 그러면은 라돈과 토론을 각각 평가할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침대 같은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토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의 위험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유해조수 구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는 일에 비해 자치단체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수확을 끝낸 노래 끝자락들이 심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지렁이를 찾기 위해 멧돼지가 헤집고 다닌 겁니다. 복구하려면 수십만 원을 주고 중장비를 불러야 할 형편입니다. 이 같은 야생동물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유해조수 구제단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유류비라든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려면 비용이 나는데 전혀 지원이 없고 그러니까 힘들죠. 안 할 수도 없고. 구제단 활동을 하려면 해마다 의무적으로 수렵 보험료 20여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탄비와 유류비는 물론 사냥개를 키우고 관리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재 수렵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완주와 순창, 무주, 진안 등 4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실탄비는 완주와 무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일정 금액을 포획 수당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들도 있지만 해마다 오락가락하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면 이렇게 못 세우고 시군 재정 여건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구제단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댐 건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안기를 이용해 농산물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965년 완공된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 섬진강댐입니다. 홍수 방지와 용수 공급, 전기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교통 단절과 기상 변화, 지역 낙후라는 굴레를 걸머쥐고 있습니다. 임실구는 이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해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농한기를 이용해 콩 등 농산물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영면에 어르신 복지 가공 사업장을 조성했습니다. 고랭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콩을 가지고 메주로 가공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과 일자리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부안군은 오늘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섭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개월 넘게 체납한 차량입니다. 순창 전통장 농촌문화학교에 대한 도시민들의 호응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체험과 숙박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연말까지 참가자와 신청자가 30개 팀 1,2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일부 주민들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저수지에서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과 동미나리 등이 발견됐는데도 전라도와 김제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옛 김제공항 부지, 벽성대 부지 등을 대체 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잇단 폐원에 대비해 원거리 통학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문 닫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수요를 조사해 병철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수를 늘리고 승차 노선과 운행 횟수, 배차 간격 등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에서 운행 중인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모두 36대입니다. 의료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도우미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수검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올해 무료 암검진 대상자 가운데 검진을 받은 비율은 33%로 지난해 수검률 5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올해 무료 암검진이 이달 말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도민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과 충남 장항읍을 잇는 동백대교가 오는 27일에 개통합니다. 2,300억 원이 투입된 동백대교는 길이 3.18km로 지난 2008년에 공사가 시작돼 10년 만에 개통을 맞게 됐습니다. 동백대교 개통으로 군산과 서천 간 이동거리가 11km 단축돼 연간 25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익산 금마저수지와 장수 뜬봉샘, 남원 백두대간 생태체험장 등 전북의 생태관광지 6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익산과 장수, 남원 등 6개 시군은 이달 중 선착순으로 각각 20명에서 5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생태관광지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산 제38 전투비행전대와 전주기상지청이 새만금 일대 환경과 기상 변화를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제38 전투비행전대와 전주기상지청은 새만금 일대 환경 변화와 기상 상태를 공동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전북 소방항공대와 군산해양경찰청, 군산시청 등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10분쯤 전주시 덕진동의 자택에서 아들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개화면 창북 3마을 주민들이 69만 원.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 주민들이 45만 3,730원. 김제시 공덕면 농장마을 주민들이 19만 4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